소개받은 신진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부사공신 회맹제에 대한 발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PPT 중심으로 요약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회맹은 중국 춘추시대 제후들의 화합과 결맹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는데요. 조선 왕조에도 녹혼 공신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회맹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입가에 피를 바르면서 왕실의 충의를 맹세하는 공신 회맹제로 가시화되었습니다. 태조가 개국공신 자손, 사위 등과 함께 개성 왕륜동에서 최초로 시행했고 태종 11년 이후로는 경복궁 북쪽에서 설행되었습니다. 회맹제는 국조 올해에 수록된 전례는 아니었지만 조선 초엽부터 경복궁 북쪽 회맹단에서 왕실에 대한 협보를 맹세해온 전통이 누적되면서 조선 고유의 의식 절차로 전승되었고 견고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상단의 겸재 정선의 부채 그림에서 회맹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의 한양 도성도에서 신무문 표시된 것의 북쪽에 회맹단의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조선의 모든 회맹제를 다루기보다는 경종 3년 신임옥사 이후에 시행되었던 부사공신 회맹제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부사공신은 신임옥사를 계기로 녹음된 공신입니다. 노론은 자신들이 지지했던 영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는 일을 서둘렀고 이후 대리청정까지 청하게 되면서 경종을 지지하고 있었던 소론 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호룡의 고변이 발생했는데 고변의 내용은 노론이 경종을 칼로 시해하거나 독약으로 시해하거나 혹은 모함으로 패출하려고 한다는 이른바 삼수의 방법을 모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8개월에 걸쳐 옥사가 진행되었고 노론 4대신을 포함한 노론 대다수가 화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신임옥사를 계기로 녹음되었던 부사공신은 공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부사공신은 1등, 2등 공신이 없는 상태에서 목호룡 한 사람을 3등 공신으로 단독 녹음한 사례이고 영조 즉위 후에 사쿤되어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대의 공신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의례는 정치행위의 일환으로 의례가 작동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상황이 어떻게 회맹단이라는 추행의 상징적 장소에서 추상적 형태로 구현되는지 확인하고 왕세제였던 영조가 소론이 장악한 전국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확인하면서 이후 탕평 정치에 대한 단초를 보여주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공신 녹혼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은 공을 상징하는 훈호를 받고 공신으로 녹혼됩니다. 국왕이 가장 높은 공을 세운 사람을 원훈으로 정하면 원훈과 대신들이 모여서 공로가 있었던 사람들을 공신 녹훈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공로를 감정하는 가문을 통해서 1등부터 3등으로 공신 등급을 나누어서 가문 단자에 기록합니다. 국왕은 가문 단자와 공적 조수를 올리게 했고 이것을 토대로 녹훈을 허락했습니다. 공신이 결정되면 공신의 명칭인 훈호를 정했고 이어서 공신 회맹제와 회맹년을 시행합니다. 그렇지만 경종대 부사공신은 녹훈과 회맹제 시행은 이와 같은 순서로 순적하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역대의 다른 공신과는 다르게 신임옥사에 관해서는 영모를 고변했던 목호룡 외에는 공신으로 거론될 만한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경종이 직접 원훈을 정하지 않고 소론 신하들의 의견에 수동적으로 는 공신 거론되었던 어유기, 이삼, 신익하가 녹혼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공신을 논의할 때 최석황은 목호룡 한 사람만을 녹혼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더 논의해서 공신을 더 추산할 것을 거론했고 이 김일경은 함흥국원군 어유기를 녹혼 대상으로 삼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종실록에서는 사관이 이 김일경이 지속적으로 목호룡 외에 녹혼할 만한 사람을 조사하려고 했던 이유가 김일경 자신이 녹혼되기를 바랬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정해놨던 회맹제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일경의 주장으로 인해서 1등 공신으로 어유기, 그리고 영모 고변의 공로자를 3등으로 녹혼한다는 전례에 따라서 3등 공신으로 목호룡이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어유기가 노콘을 사양하면서부터 다시 문제가 불거집니다. 어유기는 원훈을 사양하는 일로 상소를 올리고 밀부를 바치고 자신의 본직과 겸직을 모두 파직시켜달라고 말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보였습니다. 어유기는 선의왕후 어씨의 부친으로 경종의 장인이면서 당색으로는 노론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어유기가 정계에서 노론으로서 활동하진 않았지만 노론 세력이 대대적으로 사사되었던 신이 목사에 대한 원훈으로 녹음되는 것을 달가워할 리 없었습니다. 경종 3년 1월 26일로 길일이 추택되어 있었지만 청사신의 입경 날짜와 그리고 어유기의 녹음 거부가 겹쳐지면서 회맹제는 다시 미루어집니다. 이어서 최석황은 이삼과 신익하 두 사람을 녹음 대상으로 거론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삼수의 역모와 관련된 증거물인 검, 은자, 약에 대한 증거를 찾아낸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공신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1등 이삼, 2등 신익하, 3등 목호룡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삼과 신익하는 어유기와 마찬가지로 상소를 올려서 노콘을 사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훈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결국 경종도 1등, 2등, 3등 공신에 대한 명을 환수했습니다. 결국 경종은 목호룡을 공신으로 확정하고 단훈으로 감정할 것을 명했는데요. 반복되는 녹혼 거부와 해맹제의 퇴정은 도리어 국체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졌기 때문에 목호룡 한 명을 3등 공신으로 단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콘에 대해 합의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노콘을 제고하고 해맹제를 미루어야 한다는 상소가 해맹제 시행 당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경종대 회맹제 설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맹제는 국왕이 탄세 4일, 치제 3일을 행하고 태례와 소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준비 규모 자체가 대사에 준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경복궁이 소실된 상황이었음에도 조선 초역부터 전해지는 전통에 따라 경복궁 신문 북쪽에서 회맹제를 행했습니다. 경종 3년 3월 11일 밤 4경에 경종은 이 경복궁 터의 북쪽에 위치한 회맹단으로 나아갔는데요. 경종실록에 경종 3년 3월 13일의 회맹제 시행 과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회맹제의 절차는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었던 절차와 구조적인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조선 초기부터 시행되었던 특유의 회맹제 의절이 큰 변동 없이 전승되었고 지속적으로 설행되었던 것입니다. 회맹제의 설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화면에 보이는 도표와 같습니다. 회맹제의 특징은 태례와 소례의 희생 외에도 맹생이라는 돼지를 준비했다는 것인데 이 맹생에서 입에 바를 피를 채취하고 이 회맹제가 끝나면은 맹생감이라는 구덩이에 맹소문과 함께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받아둔 혈반과 혈반 안을 설치해 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맹제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절차는 국왕이 전원을 한 이후부터 진행되는 국왕과 공신들이 입가에 피를 바르는 사펼 절차, 독서문관이 서문을 읽는 절차, 예가 끝난 후 독서문관이 서문을 맹생 위에 놓고 이것들을 맹생감에 묻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종대의 사펼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우승지가 혈반을 올리면 경종이 귤을 꽂아놓고 사표를 했고 모든 공신도 차례로 사표를 했습니다. 사표리 끝나고 독서문관을 맡았던 윤현이 신의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북향으로 꿇어앉아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사표로 피를 바르는 것은 국왕, 새로운 공신, 역대의 공신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것은 나라의 공로를 세운 공신과 공신 가문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었습니다. 역대조의 공신 가문과 그 적장손까지 대대로 상하신기에 고하고 사표의식에 참여시키는 것은 맹세를 지속적으로 확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충성된 마음이 변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사공신 회맹제에서 주목할 것은 왕세제의 참여 여부입니다. 신임 목사로 화를 입은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왕세제는 위태로운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목호령의 공초 과정에서 왕세제를 언급한 내용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세제는 왕세제 자리를 사위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종 2년 10월에 처음 회맹제를 계획할 당시에 경종은 회맹제 절차 가운데 왕세제가 수거하는 절목을 마련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경종이 왕세제의 입장을 배려해서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종 2년 11월 4일에 시강원에서 경종이 회맹제를 친행할 때 왕세제가 수거하겠다고 하령했음을 밝혔고 경종은 이것을 윤허해 줍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경종실록의 행례 기록에서는 왕세제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줄에 왕세제가 또한 수가하고 참제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왕세제가 수가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왕세제의 행례 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왕세제를 추할 수 있습니다. 영조 4년에 영조는 자신이 왕세제로서 숟가락으로 사표했던 사실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영조 26년에 영조는 회맹제에 참석했던 자신의 입장을 화면에 보이는 예시문과 같이 수료했습니다. 영조는 자신이 회맹제에 참여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도 뜻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왕세제 봉혈관이었던 송인명은 혈반을 가지고 오다가 술잔을 잡고 있는 왕세제를 보고 놀라는 얼굴을 보였는데 영조는 경종을 모시고 회맹제에 나왔기 때문에 잔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세제를 지지하는 노론의 영모평정을 기념하는 이 회맹제에 왕세제가 참여했다는 것은 왕의 후계자로서 경종에 대한 충심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당시 전국을 장악한 소론에 대한 표면적인 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행위였습니다. 노론의 사사, 소론의 득세라는 상황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던 왕세제는 회맹제에 나아감으로써 경종을 중심으로 한 전국에 대해 균형을 일으킬 의도가 없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영조 즉위 이후 탕평정치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어주었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사공신의 위상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이듬해에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게 된 후에 전국의 상황은 다시금 급변했습니다. 영조 즉위년 12월에 신임 목사를 주도했던 김일경과 유일한 공신으로 녹훈되었던 목호룡은 당고개에서 부대시 처참되었고 영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목호룡의 수급을 서수문 밖에 내걸었다가 사지를 따로 잘라서 사흘 후에 머리와 수족을 판로에 돌려서 전시했습니다. 이후 영조는 신임 목사를 무혹으로 판정하고 부사공신의 훈정 역시 위훈으로 간주해서 삭거했습니다. 반면에 경종대의 공신으로 추천되었던 어유기와 이삼은 부사공신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영조 즉위 후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유기는 공초 과정에서 목호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거론되었지만 영조는 그를 국구로서 예우해 주었습니다. 이삼 역시 영조가 정상을 참작해서 영남에 유배되는 것에 그쳤고 이후 이삼은 돌아와서 영조 4년에 무신남을 평정하는 데 관여했던 공로를 인정받아서 분무 2등 공신으로 녹훈됩니다. 신익하는 영조가 즉위하기 전인 경종 3년에 병으로 사망했는데 영조대에 편찬한 경종실록에 수록된 신익하의 줄기에 긍정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영조대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사공신은 이 3등 공신 1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이 회맹제를 시행했던 독특한 사례였고 충의 상징 공간이었던 이 회맹단에서 경종과 왕세제는 당시 전국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세제의 태도를 통해서 영조 즉위 이후의 탕평전국 운영에 대한 단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토론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